네. 자, 2부 진행하겠습니다. 두통에 관한 지압법을 이제 이론과 실습을 하게 될 거고요. 강의해 주실 분은 여기 한국서본경혈지압학회의 한세영 대표님이십니다. 당장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보면 아까 인사 중에 한 길만 이렇게 쭉 걸어오셨다고 우리 정신 치료하시는 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길만 쭉 이 일로 왔어요. 그래서 8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 길만 왔는데 이 한 길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물론 뒤돌아보면 부족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길로 꾸준히 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또 그런 쪽으로 또 훌륭하신 분 중에 우리 또 유 대표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쪽으로 해서 그냥 한 길을 꾸준하게 걸어오시고 또 한 길로 이렇게 또 봉사 헌신의 정신도 많으시고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골머리 터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예. 또 뭐 저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면 편안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두통을 좀 할 텐데요. 두통의 원인이 아주 많습니다. 예. 지금 듣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머리가 지금 아플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면 소화가 안 돼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신경을 많이 써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아파요. 예. 그래서 이 두통이 오면은 여러 군데가 옵니다. 전두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이런 사람이 있고, 뒷골땡기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요?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픈 사람이 있고, 편두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게 실은 다양한 원인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밝혀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이고요.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눈피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머리하고 눈하고는 아주 직결이 많이 됐습니다. 눈 피곤하면 머리 아픈 거고요. 머리 아프면 눈도 뭐 자연스럽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플까요? 이런 건데 모든 건 균형이 깨지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정신의 균형이 깨져도 아픕니다. 몸의 균형이 깨져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오래 쌓이게 되면 결국은 하나의 질병이 되는 거예요. 미병에서 질병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균형이 뭐냐면 크게는 육합인데요. 우리가 중력에 살잖아요, 그죠? 상하의 균형이 있고 전후의 균형이 있고 좌우의 균형이 있습니다.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실은 자세도 반듯하게 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도 언제나 내가 지금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치우침이 없는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러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신뿐만 아니라 이 음식에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음식의 균형이 깨지면 이것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까지 살아온 거, 여러분들이 몸이 이렇게 형성된 거 다 음식을 먹어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는 음식의 어떤 에너지가 다 쌓여 있어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에너지가 쌓여 있을 것이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나쁜 에너지가 쌓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한계치가 되면 뭐 그냥 몸이 서서히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뭐를 기준으로 먹어요? 입맛을 기준으로 해서 먹어요. 그래서 입맛을 기준으로 해서 먹으면 안 됩니다. 몸을 기준으로 해서 먹어야 돼요.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속이 편하다. 그건 나한테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굉장히 많이 아프게 되면은 치료의 방법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평소에 싫어했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예요?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세는 이제 우리가 잠깐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세 중에 하나가 태극권의 마부 참장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루에 10분씩만 지속적으로 한다면 놀라운 건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저는 꾸준히 하느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몸이 아프기도 한데요.
뒤돌아 생각해서 좀 해야지 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요 확실히 뭔가 좀 달라져요. 건강도 노력해야지 찾아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참 볼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이제 시이소 원리예요. 균형을 맞추려면 좌우 그리고 시이소 원리거든요. 전후 이것도 시이소예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왼쪽이 아프면 오른쪽을 건들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뒤가 아프면 앞을 만지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고, 위가 아프면 뭐예요? 아래를 만지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두통이 있다 그러면 어디를 만질까요? 발을 만지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체는요 어딘가를 자극하면 모든 에너지가 그쪽으로 집중이 돼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는 얘기는 머리에 지금 뭐가 올라가냐면 열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열을 밑으로 끌어내리려면 어딘가를 만져서 이 힘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 있을 때는 이 머리를 이래봤자 소용없습니다. 발끝을 강하게 만지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통증이 사라지는 곳이 있어요. 희한하게 머리가 아프잖아요. 아픈 데를 만지지 말고 이런 데를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가볍게. 왜 그러냐면 결과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원인은 결코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통증력인데 원인이 다른 데가 한 7, 80% 거의 90% 가까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 이런 데를 만져보는 거예요. 살살. 그리고 변화를 느껴보는 거예요. 여기 만졌더니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 많이 풀리면 좋아지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체는. 그 다음에 이 전두통, 후두통, 두종통, 편두통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들이 실은 각각의 어떤 원인이 있어요. 한 방의 원리로 보면. 특히 이 전두통이 안 좋으면 위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후두통이 안 좋아도 위나 방광 기능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조절하는 방법을 오늘 여기서 좀 배우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거 뭘까요? 손을 어디다 대고 있어요? 전두통. 그렇죠. 나 여기 아프다는 신호예요. 전두통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위장의 기능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소화가 안 되고 얹혔을 때 뭐예요? 머리가 싸늘하고 나중에 막 두통이 오고 멀미가 오죠. 어디에서 그걸 많이 느끼나? 여기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눈이 막 빠질 듯이 아프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음식 잘못 먹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얹혔다 그러면 여기 좀 따주면 좋아질 거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위경락을 만지면 쉽게 또 좋아집니다. 그리고 흉쇄들부는 여기에요. 여기를 만져도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평소에 전두통을 많이 앓고 있는 사람들은 신경이 좀 예민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실망감을 좀 잘 갖는 성향이 가능성이 많습니다.